여러분은 정성이 담긴 한 끼 식사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72세 할머니가 보낸 작은 도시락 상자 하나가 어떻게 3명의 가족을 절망의 끝자락에서 구해냈는지,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평범한 분식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새벽 5시의 비밀. 새벽 5시, 모든 것이 잠든 시간. 하지만 순잔의 김밥 천국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김순자, 72세. 그녀의 거친 손이 30년째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단무지를 써는 칼날 소리가 정막을 가른다. 딱딱, 딱딱. 오늘도 시작이구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아들의 결혼식, 그리고 손자 정우의 대학 졸업 사진까지.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순자의 눈가에는 어둠이 서려 있었다. 정우가 지나고 분식점 문을 닫은 순자는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시작되는 또 다른 일과.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드는 것. 무생채,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배추김치.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내는 요리들. 순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집착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우야, 할머니야. 전화 너머 정우의 목소리는 밝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밑반찬 또 보내려는데 뭐가 떨어져 가니?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회사 사람들도 냄새만 맡아도 침 흘려요.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숨어 있었다. 택배 상자에 밑반찬을 넣으며 순자는 작은 쪽지를 함께 넣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쪽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최미영의 현관 앞에 또다시 놓인 택배 상자. 45세 대형마트 매니저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보내셨네. 상자를 열어보는 미영의 눈빛이 이상했다. 혐오와 짜증이 뒤섞인 표정.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분식점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상자에서 풍겨나왔다. 미영의 코가 찡그려졌다. 정우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또 밑반찬 보내셨는데. 이제 좀 그만 보내시라고 말씀드려. 전화 너머 정우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다. 왜요?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는데. 정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시골 음식을 좋아할 것 같니?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대형마트에서 매일 보는 깔끔하고 포장된 상품들이 그녀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순자에게 걸어온 전화. 미영의 음성은 냉정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생 문제도 있고.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30년간 지켜온 분식점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작은 갈등이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심시간. 박정우가 할머니의 밑반찬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정우야, 이거 어디서 샀어? 냄새가 장난 아니네. 할머니가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이런 정성 요즘 어디서 볼 수 있어? 정우는 기꺼이 밑반찬을 나눠주었다. 김치 한 점, 멸치볶음 한 젓가락을 맛본 동료들의 얼굴이 변했다. 와, 이거 진짜 할머니 손맛이다. 동료 서진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 너무 감동적이야. 사진이 업로드되었다.
진정한 할머니 사랑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할머니표야. 요즘 이런 정성 어디서 보냐? 부럽다.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사진은 순식간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다. 그날 저녁 정우는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뭔 일이니? 할머니 밑반찬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요. 순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전율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화재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미영이 인터넷을 검색하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르는 댓글들, 공유되는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됐잖아. 정우에게 걸어온 전화. 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웃음거리가 아니라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아? 미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순자에게 걸어온 전화는 더욱 격렬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그게 나쁜 일인가? 순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미영의 신경을 더욱 거슬렸다. 당연히 나쁜 일이죠. 우리가 무슨 구경거리예요? 삼자 통화가 연결되었다. 긴장감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정우야, 당장 그 사진들 다 지워. 왜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칭찬하는데. 나는 할머니 밑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폭발 직전의 고요함처럼.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정말 창피한 일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분식점을 열며 순자의 기운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다. 사장님, 어젯밤 뉴스 봤어요? 사장님 손자 나왔던데. 순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지역 뉴스가 떠 있었다. 화재의 할머니로 소개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단골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후 정우의 전화가 왔다. 할머니,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 나 같은 사람이? 할머니가 제일 멋있는 분이에요. 그 순간 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7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분노였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부정해온 모든 것들을 향한 분노였다. 그래. 할머니가 한번 해볼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결연함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미영의 전화벨이 울렸다. 인터뷰 소식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머니, 인터뷰는 절대 안 돼요. 왜? 순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미영을 더욱 자극했다. 더 창피해질 것 같아서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그 순간 순자에게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영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내가 30년 동안 분식점을 하면서 정우를 키운 것이 창피한 일이야? 미영의 숨이 멎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강력함이 있었다. 매주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손자에게 보내는 것이 창피한 일이야? 어머니,
나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 정성을 알아봐 주는데 너는 그게 창피하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미영아, 내가 만든 음식이 창피하고 내 정성이 부끄럽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신 순자. 72년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밥을 보낼 이유가 없어. 전화 너머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의 심장이 멎은 듯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순자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깔끔한 옷을 입고 분식점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가 도착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떤 마음으로 손자분께 밑반찬을 보내시나요? 순자의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다. 사랑이죠. 그냥 사랑. 멀리 있는 손자가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이요. 며느리분이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72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순자의 분식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까지. 할머니, 저희도 김밥 하나씩만 주세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 좀 사갈 수 있나요? 순자는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정성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미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였다. 어머니, 미영의 작은 목소리가 시끄러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왔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당당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마저도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체면만 생각했나 봐요. 순자가 미영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는 순간이었다. 괜찮아. 이해해. 정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정우가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엄마도 와 계시네요. 정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해야겠어. 미영이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한테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정우한테 이런 정성을 주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가족 3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따로 있었다. 3개월 후 순자네 김밥 천국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벽에는 각종 언론 보도와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미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순자 옆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다. 정우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가게 일을 도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다. 이제 정우에게 보내는 밑반찬은 순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밑반찬이었다. 순자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사람들은 나를 화제의 할머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특별했다는 것을.
다만 그걸 보여줄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다음 날 새벽 순자와 미영이 함께 일어나 정우를 위한 밑반찬을 만들었다. 그때 순자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되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하나의 비밀이 남아 있었다. 순자가 매번 도시락에 넣던 그 작은 쪽지에 적힌 마지막 한 줄의 글귀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